네, 9월 2일 목요일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장도 역시 섹터별로 눈에 띄기보다는 섹터 내에서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참 핫했는데요. 오늘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종목들, 이 종목이 수상하다 코엔스탑에서 내일장 전략 함께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매니저는요, MBN골드 박근호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외국인이 얼마나 샀다, 지수가 몇 포인트를 찍었다, 어디가 저항이고 어디가 지지다, 하루 종일 들으셨을 테니까 저는 저까지 그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통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반대로 숲보다는 나무를 봐야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군들이 관심이 있는지 제 의견과 함께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울창한 숲을 볼 게 아니라 그 어떤 숲이든 그 안에서 잘 자라는 나무를 골라내는 게 중요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종목이 수상하다 코엔스탑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오늘장 핫 키워드 10위까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위는 바이오시밀러였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철강 관련해서 종목들 상당히 좋은 시점입니다. 해운주 3위, 코로나19 여전히 핫하고요. 2차 전지, 오늘 SK이노베이션 외에는 다 밀리는 오늘이었습니다. 원전 관련주는 오늘도 섹터 전체가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이 연출이 됐고요. 우주항공 7위, 게임주가 8위, 매각 무산으로 피해를 본 종목 9위, 인터넷이 10위에 랭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오늘 인기 검색 상위를 메웠을지 10위까지 종목명과 종가 상황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살펴볼게요. 네, HLB 오늘 코스닥 시총 2위를 차지하면서 6.45%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조일알미늄은 11.68% 상승하면서 어제 상한가 받고 오늘 급등까지 연출했습니다. HMM은 오늘 간밤에 또 극적 타결이 일어나면서 합의가 진행이 됐는데 오늘 상승하다가 종가는 4% 넘게 밀리는 하루였습니다. HK이노에는 6.89% 상승했고요. SKC는 7% 넘게 급락했습니다. 일진파워 오늘 상한가 도달했고요. 세트랙 아이는 6%대. 위메이드맥스는 급등 보여줬습니다. 위메이드가 어제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가 됐는데 자회사인 위메이드맥스 오늘 12.89% 도달했습니다. 남양유업 어제 이어서 오늘도 큰 폭으로 밀렸고요. 아프리카TV는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5%가량 상승 보여줬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 종목 한 종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첫 번째로는 1위를 차지한 HLB입니다. 나노 코박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좋은 상승 추세 이어가다가 이제 이달 열리는 세계 폐암학회에서 임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더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장을 본다면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HLB 일단 차트적으로 보나 수급적으로 보나 시장에서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모멘텀이 있죠. 이제 방금 언급이 된 나노젠, 그다음에 리보세라닙과 다른 표적 항암제 발표 두 개를 이제 8일서부터 14일 사이에 앞두고 있는데 사실 이 나노젠 같은 경우는 예전에 2019년, 18년인가요? 우리나라 상장 트라이가 한번 좀 도전이 나왔던 기업이었었는데 그때 HLB와의 어떤 주식 수합이 좀 있었죠. 그 지분을 이제 넥스트 사이언스가 갖고 있는데 지금 HLB가 넥스트 사이언스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그 나노젠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나노젠 지분을 갖고 있는 넥스트 사이언스도 조금 올라가 줘야 되는데 넥스트 사이언스 주가는 지금 거의 오르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초점이 제가 봤을 때는 출발은 나노젠이었지만 일단 지금 현재 상승은 리보세라믹과 관련된 어떤 그 긍정적인 평가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닌가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가총액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사실 수급상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좀 전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말씀드릴 때 자주 하는 단어가 이제 수급적으로 이제 액티브 수급을 따르냐 아니면은 패시브 수급을 따르느냐 시장에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가끔 드리는데 HLB 시가총액 2위면 아무래도 이제 ETF 펀드들이나 다른 이제 주식형 펀드들을 설정해서 기존의 4등, 5등이었을 때보다는 이제 패시브적인 자금이 많이 꼽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 유리하고요. 다만 이제 8일서부터 14일 사이에 발표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기대감보다는 조금
우려 섞인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는 굳이 뭐 바이오의 특성상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상황상 시장 중심 있는 기업이고 여러 가지 상황상 윗방향을 조금 더 열어놓을 필요성이 있다. 업데이트 될 수 있고요.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윗방향 좀 더 열어봐도 된다. 금요일장에는 추가적인 상승까지는 견인될 수 있으나 만약에 임상 결과에서 부정적인 이슈가 터진다면 그때는 주가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뭐 에코프로비엠을 일단 앞질렀는데 시총은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에코프로비엠과 HLB를 봤을 때 어떤 종목이 더 유망할까요, 매니저님? 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보다 더 어려운 질문이라고 좀 그런가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실적이냐 아니면은 향후 기대감이냐 그 두 개가 그 두 종목을 확실하게 가르는 건데요. 개인적으로는 뭐 에코프로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이 바이오 쪽의 기업들은 팬덤이 너무 두꺼워서 제가 좀 부정적인 의견을 드리긴 좀 힘들 것 같고요. 아무래도 주가 상승 탄력은 아무래도 이제 센티멘탈적인 미래 향후 기대감이 횡배한 HLB가 조금 높긴 하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펀더멘탈을 이기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펀더멘털 더 탄탄한 종목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2차 전지 관련주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에 위치한 SKC 한번 살펴볼게요. 전기차 동박 글로벌 1위 업체죠. 이번에 증설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증권사 리포트에서 실적 성장이 고점에 도달했다, 목표가를 좀 낮추겠다라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자 오늘 좀 급하게 내렸습니다. 내일장에 상승할 수 있을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일단은 뭐 차트적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조금은 좀 돌다리를 두드려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스탑 등을 잠깐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설명을 좀 뭐 간단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2차 전지 하면 뭐 양극화 물질, 응극화 물질, 뭐 분리막, 전해질 이렇게 크게 4개로 나누는데요. 요즘에 항상 더 관심을 받고 있는 이제 알루미늄과 관련된 기업들은 이제 양극 기재 쪽에 관련된 사항이고요. 이제 양극 기재라는 것은 어떤 양극화 물질의 틀을 잡고 전기가 왔다 갔다 하는 통로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 SKC 그다음에 뭐 일진머트 그다음에 뭐 두산 소울러스 첨단 소재 같은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는 이제 동박 같은 경우는 응극 기재죠. 그래서 응극할 물질들이 틀을 잡아주고 왔다 갔다 하는. 근데 시장에서 이제 리포트들을 읽어보면 양극 기재들은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라고 생각을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SKC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동박과 같은 경우가 훨씬 더 비싸죠. 굉장히 비싼데 한 4배 정도 비쌉니다. 알루미늄 박보다. 그래서 이제 캐파를 늘려서 시장을 조금 더 선점을 하려고 마켓쉐어를 늘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코로나 저점 대비해서 한 6배 정도 올라왔고 시장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SKC 경우에는 이제 증설 이게 한 20만 톤 정도를 더 증설을 하겠다. 25년도까지. 근데 실질적으로 생산 설비 투자해서 10,000톤 증설하는데 한 1,000억 이상 들거든요. 그러면 20만 톤 증설을 하려고 하면은 2조 원 이상이 더 드는데 그걸 지금 SKC 여력으로 감당이 가능하겠냐.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조금 더 최근에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SKC가 이러한 일련의 어떤 뭐 돌발 악재라고 하긴 좀 무엇하긴 합니다만 그런 게 아니더라도 6배 정도 올랐으면 사실 그동안에 SKC가 보여줬던 실적 성장은 충분히 보여주고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후에는 이제 SKC의 문제가 아니라 전기차 산업의 시장 점유율 확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급상 잠깐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시가총액이 6조 원이 조금 못 미치는 기업인데 수급이 좀 꺾였죠. 이제 파란색 선의 기관이고 외국인은 빨간색 선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일단 뭐 수급이라는 건 뭐 팔고 사고를 반복을 하면서 주가가 이제 오르내리기 마련이긴 한데 외국인 수급은 여름에 7월 초에 이미 고점 찍고 이제 매도 쪽으로 잡힌 상황이고요. 기관은 조금 그동안에 큰 매매 없다가 최근에 급격하게 오늘 기준으로 매도를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뭐 더 올라간다, 더 떨어진다 이걸 지금 논하기보다는 전기차 시장의 어떤 기존 자동차 시장에서 마켓 쉐어 점유율 확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너무 캐파를 늘려버리면 또 가격도 지금처럼 높게 받기는 힘들다라는 점은 뭐 누가 보다 알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조금 관망 포지션을 좀 가자라는 의견으로 스탑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주가 흐름 좀 관망하는 자세로 접근하자라는 의미로 오늘 스탑이라는 의견
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증설로 마켓 쉐어를 높이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주가에 악재로 작용한 게 아닌가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종목을 만나볼까요? 네, 세트레가이 우주항공 관련해서 이 종목 한번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연출이 됐는데요. 한화와 함께 오늘 한화 주가 상당히 좋았죠. 세계 최고 해상도 지구 관측 위성을 개발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트레가이 오늘 상승했는데 그런데 이 자체를 2024년에 쏘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테마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니저님의 선택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일단 뭐 우리 기준에서 단기적인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단기적으로는 뭐 고의견 드릴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세트랙 I의 어떤 주가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사실 세트랙 I의 자체적인 모멘텀보다는 이제 한화의 행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올해 초에 이 세트랙 I뿐만이 아니라 뭐 위성과 관련된 기업들이 전부 다 주가가 좋았죠. 그 기준점은 무엇이었냐면 이제 테슬라 쪽의 투자자로도 유명했던 사람들이 만든 그 아크엑스라는 미국의 우주탐사 ETF가 있습니다. 그 우주탐사 ETF가 새로 이제 런칭이 되면서 시장에서 와, 우주탐사 ETF라는 것도 있구나. 우리나라도 그것과 관련주가 뭐가 있지라고 해서 뭐 하나, 세트랙아이, 그다음에 몇몇 개 기업들이 뭐 AP 위성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주가 상승 올라갔는데 중장기적인 흐름은 사실 세트랙아이와 어떤 하나 뭐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기업들보다도 이 세트랙아이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 흐름을 조금 좌지우지할 수 있는 바로미터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미국에 상장돼 있는 아크엑스라는 우주탐사 ETF 가격이거든요. 최근에 좀 조용하죠. 최근에 좀 조용해서 세트랙아이도 한 4달 정도 횡보를 했고 최근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같이 동반으로 주가가 좀 다시 상승 쪽으로 턴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동안 이제 단기적인 상승에 그쳤고 좀 약간 횡보라고 좀 봐야 되겠죠.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물론 뭐 좋고 세트랙아이도 다 좋긴 합니다만은 좀 큰 상승을 만들려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아크엑스라는 무주탐사 ETF의 가격이 올라야 된다. 주주분들은 그 가격을 계속 좀 확인을 하면서요. 뭐 지금 가격 뭐 그렇게 큰 부담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트랙아이 고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시점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까지 기대해 볼 만하다. 근데 아크엑스 ETF가 좀 올라주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것 같다라고 짚어주셨는데 10월에 누리호 발사가 예정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좀 우주항공 섹터가 조금은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 이후에 우주항공 섹터가 움직일 만한 모멘텀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매니저님?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우주를 얘기를 할 때 천문학적이라는 얘기를 쓰잖아요. 네. 굉장히 넓고 이제 숫자로 해할 수 없기 때문에 별들의 숫자를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떤 산업을 얘기를 할 때 지금 더 제일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 무엇일까? 근데 그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은 초창기 때는 시장에서 굉장히 좀 간과를 당하고 굉장히 무시도 당하고 과연 되겠어? 돈이 되겠나?라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하는 기업들이 업종들이 많이 큰 상승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우주 관련돼서는 사실 이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기업들이 거의 뭐 끝까지 살아남는다라고 하면 큰 성장을 할 수 있지만 긴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저는 과연 개인 투자자들이 그 긴 모멘텀을 나는 몇 년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가격권에서 나는 뭐 하나 관련된 뭐 이런 기업들 세트랙아이도 당장 어떤 모멘텀이 있냐라고 하면 제가 답변들이 좀 힘들긴 합니다만은 성장성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라고 뭐 답변을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장성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탈이 많았던 남양유업 마지막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펀드로의 매각이 불발된 남양유업 이틀째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또 매각 대상자였던 한행코가 소송까지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내일장 관망해야 될까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일단 남양유업 스탑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뭐 팔렸다 손 치더라도 사실 시장에서 남양유업의 사업 자체는 그렇게 긍정적인 예전에 부정적인 부분들을 씻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었죠. 인수를 하는 쪽도 사실 그렇게 크게 시장에서 긍정적인 어떤 뉘앙스를 줄 수 있는
있는 쪽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이거를 어느 쪽이 철회를 했는지는 아직 시장에서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긴 했습니다만은 한 3,100억 언더로 이제 뭐 매각을 뭐 예상을 하고 있다가 남양유업 자산이 한 3,400억, 500억 정도 되죠. 근데 굉장히 싸게 팔았네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거기서 이제 불만이 있었고 매각 발표가 나고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아, 이거 너무 괜히 싸게 팔았나라고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연유로 돼서 지금 시장에 이런 노이즈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뭐 매각을 해서 누가 갖고 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남양유업이 그동안에 어떤 시장에서 줬던 그런 불신, 그 다음에 어떤 그 자영업자들과의 어떤 그런 노이즈들 이런 것들을 탈피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누가 얼마에 사고 인수를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이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전 그 부분은 굉장히 대문자 캐스천 마크를 한번 붙이고 싶고요. 뭐 투자든 어떤 트레이딩이든 사실 조금은 한번 관망세로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자들의 심리가 많이 적용되는 주식시장인 만큼 좀 심리가 많이 돌아선 종목이 아닐까라고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7가지 종목이 빨간불을 켠 가운데 어떤 종목이 베스트일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매니저님? 자, 오늘 나온 기업들 뭐 다 좋은 기업들이고 하지만 이제 가격적인 리스크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HMM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MM 자료를 제가 잠깐 준비를 해왔는데 HMM뿐만이 아니라 코스피 시장의 어떤 향후 방향성을 같이 엿볼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시장의 방향성과 한국 수출액과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제 잠시 뒤에 도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한국 수출이 올라가면 코스피 지수는 무조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최근에 이제 관세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발표하고 있는 수출 증가율을 봤을 때는 그 중심에 있는 기업인 HM의 MM의 주가 흐름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잠깐 쉬고 있는데 4달 정도 쉬었는데 다시 위쪽으로 상방을 잡을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HM의 가격적인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면 목표가 49,000원 조금 디테일하게 가겠습니다. 자, 로스컷 가격은 38,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노조 협상 타결이 일어났는데 이 부분이 좀 앞으로의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게 맞는 걸까요, 매니저님? 그 부분이 저는 부정적으로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기 때문에 그게 타결이 됐다라고 해서 그 부분이 HMM의 어떤 주가 흐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라고는 뭐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좀 이렇게 내리다가 오늘 상승해서 좀 상승할 줄 알았는데 좀 내렸지만 일단은 HMM이 오늘 종목들 중에선 베스트다라고 꼽아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고엔스탑은 MBN골드 박근호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